안녕하세요. 품질관리 기술사 윤성수입니다. 오늘은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오해가 많고, 뭐 실효성에 대한 의심도 많잖아요. 오늘 좀 그 오해를 조금이라도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간단하게 좀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품질 경영 시스템 하면 대표적인 게 ISO 9001, 2015년판입니다. 이게 국제 표준이고 또 이런 요구 사항들을 그 모아놓은 거죠. 경영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자, 품질 관리 발전 과정부터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QC를 보면 초기에는 우리가 단일 품종에 대해서 대량 생산을 하니까 검사에서 적합품만 출하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대부분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생산이 주된 이제 그 담당이었죠. 생산에서 이걸 주로 담당을 했었고요. 우리 대표적으로 옛날 뭐 석탄, 뭐 연탄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연탄. 그 뭐 소비자가 뭐 선택할 권리가 선택할 뭐 선택지가 없죠. 그냥 만들면 쓰는 거고 깨지지 않고 이제 깨지면 못 쓰니까 깨지지만 않으면 되는 상태. 뭐 이런 거였죠. 요때 이런 상태였죠. 그리고 이제 품질 보증, 이게 QA, 퀄리티 어셔런스 쪽으로 가면 이때는 이제 품종이 좀 늘어났어요. 품종이 늘어나고 생산량도 이제 좀 작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산하는 사람들이 헷갈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막 헷갈리고 하니까 뭔가 기술 표준, 그러니까 레시피 같은 거를 내려줘야지 그걸 보고 헷갈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만들 수 있었겠죠. 이때는 이제 개발이 개입하고 개발이 준 레시피대로 생산은 열심히 따라서 만든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TQC로 가면요. 품종이 다양하고 고객 요구 사항도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뭐 개발만 열심히 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영업이 고객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듣고 또 그걸 실제 실현할 수 있게 개발도 하고 그리고 꼭 필요하면 고객하고 협의해서 뭐 스펙을 조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발이 잘 된, 레시피를 통해서, 적합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매하고 생산은 거기에 맞게 구매해오고, 생산을 하게 되는 체계를 TQC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사적 품질 관리라고 하는 시대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와서는 TQM, 그런데 이제 T를 빼고 QM으로 보통 생략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대가 된 겁니다. 뭐 위랑 뭐 크게 다를 건 아닌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제 경영이 좀 참여하는 거죠, 경영이.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미래 그 사양 산업에 계속 투자할 수는 없고 미래 그 고객 요구 사항이나 어떤 변하는 거 보고 새로운 제품도 개발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생각하고 하려면 경영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QM이라고 하고 이게 이런 걸 요구 사항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품질 관리 담당자라고 합니다. 제품 관리랑 좀 다르죠, 개념이. 그게 됐고 그리고 이제 품질 경영 이런 시스템을 이제 기업들이 도입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제 기업 뭐 식품 회사든 병원이든 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업이든 이걸 도입하는 목적은 첫 번째로는 안정적인 제품을 이제 고객한테 이제 꾸준하게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직도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그런 검증된 레시피로 생산 관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여기 표현 안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4M 또는 5M1E라고 하는데 4M은 Man, Machine, Material, Method 그리고 5M1E로 하면 똑같이 Man, Machine, Material, Method에서 Measurement, 측정이 하나 또 추가되고 E는 Environment이라고 해서 환경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 말은 그러한 4M 또는 5M1E를 기록 관리하고 그리고 개발됐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고 문제가 생겨도 당시의 제조 이력을 확인해서 빠른 품질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온도가 올라서 그런 건지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사람이 바뀐 건지 아니면 설비가 그때 고장 났거나 아니면 다른 설비에서 했던 건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빠른 품질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품질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 자체가 아까 뭐 경영도 있었고 개발도 있었고 다 각 부서가 있는데 서로 의사소통하게 해놨습니다. 누가 독단적으로 어, 이렇게 하지 못하고 서로 조율해 가면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고장 분석이나 이런 그 원인 분석을 통해서 또 물론 또 통계도 활용하고요. 그런 걸 활용해서 음, 계속 기술을 어, 업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시피 또는 QC 공정도 또는 기술 표준들을 개정하면서 계속 그 기술을 갖다가 축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IS 9000 요구사항은 원래 깊게 들어가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데 우선 제가 그 코어가 되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이제 4항부터 총 10항까지 있어요. 앞에 뭐 1번부터 3항까지는 뭐 용어의 정의나 뭐 일반적인 내용만 있고요. 본격적인 요구사항 이제 4항부터 있는데 4항은 조직 사항, 조직에 대한 주변 사항을 파악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있고 경영할 때 그다음에 5항은 리더십, 그 경영자가 가져야 될 어떤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6항은 그 조직을 운영하기에 필요한 품질 방치 및 뭐 품질 목표 또는 경영 방치 및 뭐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걸 달성하기 데 필요한 그 부서 그런 기능을 또 설정해 놓고 그거에 대한 그 성과 지표 이런 관리 방안들을 설정하고 또 목표도 선정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리고 7항은 그런 것들을 그 그러니까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 지원, 그러니까 뭐 그 환경이나 유틸리티, 그다음 시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지원에 그 필요한 요구 사항이 정리가 되어 있고 8항은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 그러니까 이제 8항은 사실은 그 조직이 필요로 하는 제품, 그러니까 고객을 만족시켜서 이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제품을 실현시키기 위한 요구사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개발, 영업부터 해가지고 개발, 구매, 생산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기획했던 대로 성과가 잘 나왔는지 성과 파악을 또 해야 되고, 성과 파악을 해서 뭐 개선이 필요하다. 목표를 미달성했거나 아니면 더 나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그 프로세스에 대한 조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개선 과제, 액션 아이템을 만들어서 다시 기획하는데 여기 6항에 기획하는 대로 다시 반영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IS 9000이 그 요구사항 책자를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고 이 그림으로 보시면 더 그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사항, 주변 사항을 파악해서 기획하는 데 반영하고, 여기 반영하는 요구사항에 참고해서 반영하고, 그리고 리더십, 경영자는, 그러니까 그 지시도 내리지만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상호 피드백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을 세웠으니까 지원을 받아서 운영해, 또 그 사이에서도 리더십하고 또 소통하고, 그 다음에
성과 평가하고 그 사이에서 또 리더십이 또 같이 모니터링하고 보고받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성과 평가했으니까 여기서 뭔가 체크된 사항을 개선하는 개선 그 과제를 만들고 그 개선 과제를 만드는 10항에 있는 내용을 갖고 또 6항 기획할 때 다음에 기획할 때 또 주변 조직 상황하고 그 리더가 주는 어떤 목표나 경영 목표나 이런 걸 반영해서 또 다시 기획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 그 사이클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객도 만족하고 그다음에 그 제품 및 서비스의 질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게 회사 경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석학들이 모여서 만든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내 표준 피라미드인데요. 어, 보시면 품질 매뉴얼 이거는 아까 그 IS 9000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회사에서 이게 매뉴얼을 만들면 그 매뉴얼을 보고 각 부서별로 업무 절차를 꾸릴 때 여기에 내용을 참고해서 만들게 되죠. 만약에 개발이면 어딜 볼까요? 여기 운영 쪽을 보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저기 관리팀이다 아니면 인사팀이다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이거 지원을 보겠죠. 요구사항을. 그리고 시설 관리다. 그럼 여기도 지원을 보겠죠. 이런 식으로 음, 절차서를 만들고 그 절차서를 또 이렇게 쭉 풀어서 가다 보면 그 단계별로 상세하게 또 풀 수가 있어요. 내용을. 왜냐하면 그것 보고 일을 하기 좀 따라하기 어렵다. 그러면 레시피를 업무 규정에 대한 레시피를 또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지침서라고 하고요. 여긴 좀 생략됐지만 이 지침서에 따른 어떤 기록 문서도 여기 양식도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업무 절차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제가 그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업무 관리에 대한 관리 표준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품질 관리 담당자 또는 품질 경영 담당자는 요거에 대한 전문가예요. 요거에 대한 전문가.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기술 표준이죠. 제품을 실현시키는 그 조직이 그 어떤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그 실현시키는 그 레시피 어떤 그 사양 기준들은 기술 표준이라고 그래요. 기술 표준. 요건 누가 만들어요? 음. 요거 개발팀이죠. 개발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개발팀 만드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운영에 또 여기 영업도 있고 개발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도 있고 뭐 구매 생산이 있으면 여기에 개발하고 기술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여기 업무 절차에서 나오는 아웃풋이에요. 아니, 개발이나 기술 업무 절차에서 나오는 아웃풋입니다. 기술 표준. 그 제품 문제 생겼다. 요게요, 원래 여기. 음. 그리고 얘네가 왜 일을 못하게 됐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못하게 되는지 여기서 보는 거고. 이렇게 업무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SO 9001은 하이레벨 스트럭처. 그러니까 하이레벨 스트럭처라는 개념으로 사실 존재해요. 이게 한마디로 컴퓨터로 치면 윈도우입니다. 윈도우. 이 윈도우가 깔려야 다른 것도 깔리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경영에 대한 기본 체계를 ISO 9001을 통해서 마련해 놓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4,000일이라는 환경 경영, 또 45,000일이라는 요새 그 되게 그 핫한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유명하죠. 요런 애들이 여기 결합될 수가 있어요. 얘가 없으면 얘네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얘가 요런 걸 통해서 방을 만들어 놓으면 얘네도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예, 항도 똑같고. 그래서 여기서 기획할 때 품질 목표가 있으면 여기서는 환경 목표를 주고 여기서는 안전보건 목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반영되냐? 예를 들면 제가 뭐 생산 관리를 하나 열어볼게요.
화면 공유가 됐나? 네? 화면 공유가 되겠죠. 여기서도 보시면, 자, 여기, 이거는 품질 목표잖아요. 이 품질 경영에 대한 목표 말고, 여기 밑에, 어, 환경 목표, 안전보건 목표, 이렇게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IS 9001이라는 이런 체계가 먼저 있어야, 어, 나머지 경영 시스템도 결합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IS 9001이 엉망이면, 얘네들도 엉망이 됩니다. 얘네들도. 왜냐? 경영에 대한 한 부분으로 생각 안 하고, 이건 돈 들어가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거. 경영에 대한 한 부분으로 보면 얘네가 투자비로 보는데, 얘네 다 빼고 요것만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 아유, 돈 웬만하면 안 쓰고 싶죠. 근데 이제 사고 나면 모르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IS 9001이 중요하다는 거 한번 상기하셨으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이 좀 유익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또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